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티몬 위메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31일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첫 간부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먼저 기발표된 5,6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등 판매자, 소비자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00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1조 4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7,340억 원으로 5.7%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9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6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114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PR과 파두 등 상장기업 41곳의 의무 보유 등록 주식이 다음 달 해제됩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 보유 등록된 41개사의 상장 주식 13억 554만 주가 오는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보유 등록 해지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최충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아쉬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FOMC를 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좀 관망세가 있었던 그런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는 좀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좀 마감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다른 것보다 외국인들 좀 선물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인데 막판에는 이 선물을 다 뱉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어쨌든 변동성은 조금 장중에 좀 종목들마다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실적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도 이제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실적 관련해서 많이 좀 반응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너무 좀 컸던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 일단 기술주 조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지수 자체가 좀 힘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관망세가 좀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제 FOMC 이후에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다면은 조금 트레이딩하기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기존에 좀 소외됐던 그런 업종들이 좀 치고 올라오다 보니 좀 물량을 좀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윗꼬리가 좀 많이 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사실 미유럽 증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략을 오늘 좀 잘 취하셨다면 괜찮은데 그런 전략을 좀 못 취하셨다면 오늘 손실이 좀 클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고 투자하셔도 괜찮겠다. 어쨌든 시장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추세적으로 121선 부딪히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너무 겁내실 필요 없이 업종이나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와 또 빅테크 실적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윗거리에 종목이 좀 많았고요. 소외 종목이 상승하면서 오늘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7월 30일에 공략해 주신 현대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고수님께서는 5,250원에서 5,350원의 매수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수익률은 무려 24.6%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공략해 주셨는데 단 2거래일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낼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자, 고수님 현대약품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 어제 좀 공략 말씀을 드렸어요. 5,350원. 에서 5,250원 사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Q10 관련해서 TMF 이슈가 있죠. 지금 두 가지 빼고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쉬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늘 하마스 관련해서 이슈까지도 장중에 좀 나왔죠. 오후쯤에 좀 나왔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에 여러분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뭐 TMF 관련된 이슈,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 좀 보셨겠지만 여기 플러스 내일부터는 중동 리스크까지 한번 잘 체크해서 좀 합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시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더 계속적으로 잘 가요. 뭐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트럼프랑 해리스랑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건설 그쪽은 이제 트럼프 쪽이고 지금 해리스 관련해서는 대마랑 약품 쪽 이쪽으로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약품도 같은 맥락으로 5일선이 좀 지지받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공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하루 정도 어제가 딱 과열이 끝날 전날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공략해서 좀 매도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으로 매도는 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변동성을 좀 유지하시면서 종목들 트레이딩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뚜렷한 시장입니다. 미국 대선주와 또 Q10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약품은 해리스 관련주로서 어제 공략해서 24.6% 수익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속에서 이렇게 큰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당일 공략주 살펴볼 텐데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은 2,350원의 매수 타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당일에 공략해서 8.6% 어마어마한 수익 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을 좀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성첨단 소재도 해리스 관련해서 좀 묶여있죠. 대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대마가 원래는 여러분들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는데 요즘 시장은 제가 팁을 여러분들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성장 가치주를 보실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테마,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과 테마가 붙은 그런 종목을 보자. 기존에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식품 관련주도 최근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지난달, 지지난달 생각을 해보시면 화장품이나 식품도 그렇게 뭐 부각이 되었던 섹터는 아닌데 일단 엄청나게 여러분들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대마, 의료용 대마 관련된 부분들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반짝 올라가고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수급이 조금 다르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5일선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거 체크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세가 좀 끝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성첨단 소재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뒤에서 이제 히든 종목도 관련된 부분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들고 나와 봤으니까 지금은 대마 관련된 부분,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잘 섹터 나눠서 왔다 갔다 잘 조율해서 뛰어다니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오늘 공략했습니다. 2,350원에 공략해서 8.6%의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오성 첨단 소재 아직도 5일선 받쳐주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고수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도 살펴볼 텐데요.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실적 90점 나왔는데요.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4,520억 원 기록했습니다. 모멘텀은 90점으로 바이오주 모멘텀 살아있습니다. 차트 85점, 수급 85점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이거래일, 기관은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신호강도는 90점, 종합점수 88점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아쉽게 좀 마이너스 1%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 고수님께서는 녹십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녹십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조금 반납을 해서 2% 정도 좀 반납을 하지 않았나, 점수가 2점 반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 90점 이상 좀 주고 싶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부분들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묵직하고 주가가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들의 좀 이동입니다. 기존에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매매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 쪽이라든지 조선,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도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괜찮죠. 알테오젠은 제가 두말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녹십자도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잘 돌파하면서 충분히 지금 상승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녹십자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이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 박스권을 갓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선척성 명력 결핍증 치료제 관련해서 알리글로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좀 본격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 이달 초에 첫 출시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600억 원 이상의 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매출에 대해서 좀 역선자, 지난해는 사실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좀 찍어준다면 기존에 이제 부진을 겪은 이제 GC 녹십자 활기를 좀 불어넣을지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플러스로 약가 인상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녹십자 관련해서는 뭐 상승 모멘텀이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갓 벗어났습니다. 차트를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 좀 자금이 좀 크시거나 이러신 분들 바닥에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 굉장히 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입 가격은 오늘 살짝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13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오늘 종가도 뭐 상관없고요. 사실 이 구간은 이제 가격을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13만 원부터 13만 5천 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 라인은 12만 원 하단에 이제 12만 원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청산 가격은 조금 단기적으로 난 스윙 관점으로 좀 지켜보겠어라고 하신다면 1차는 14만 원, 2차는 15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거 중장기로 좀 끌어가시는 분들은 2, 30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이 녹십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주 녹십자 우리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90점을 주고 싶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중장기 투자 유효합니다. 현재 가격권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진입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2만 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LG U+입니다. 자, 실적 80점 나왔습니다. 24년 6월 기준 매출액 3조 5천억 원 나왔고요. 모멘텀은 80점입니다. 차트 85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85점, 종합 점수 84점 기록했습니다. LG U+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체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매출적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매출 굉장히 좀 꾸준하게 9천억 1조 이렇게 찍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미 뭐 알고 계실 것이고 일단 여기에 플러스로 요즘에 이제 데이터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데이터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핵심 포인트예요.
결국에 이것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AI 사업에 대해서 그런 속도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차트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좀 돌아가려고 하는 초입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오늘 종가 구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9,700원. 이거는 이제 1,300원 자리가 1차적인 그런 구간인데요. 뭐 지금 매수하시는 뭐 10,000원대보다도 살짝 위에 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라 1,300원 좀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 일단 이 자리 넘어주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도 좀 시원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해서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1,300원 돌파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매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재무가 튼튼한 종목이고요. AI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 가능하십니다. 1,300원 돌파하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볼 텐데요.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실적 95점,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24년 3월 기준 매출액 4조 3천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 85점으로 보험주 모멘텀 좋습니다. 차트 90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좋습니다. 자, 신호강도 90점, 종합점수 90점 기록했는데요. 오늘 세나가 추천해준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해서 은행, 증권, 보험 다 강세인 그런 상황이고, 가장 먼저 이제 올라왔던 게 사실 보험주예요. 먼저 이제 금융주 중에서 반응을 했던 게 사실 보험주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튼튼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도 하고, 거기 플러스 밸류업 이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보험료 인상, 내년에 이제 매년 좀 보험료 인상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은 뭐 장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손해율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년에 이제 보험료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뭐 우리 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회계 재무 관련해서 회계제도 관련해서도 조금 변동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나 회계 제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건 환원 정책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금 내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살짝은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종가가 36,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이 자리도 박스권을 좀 벗어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박스권 돌파가 갓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가 나오면 또 다른 이제 신고가,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된 상황이라,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하시고 손절 가격은 3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직전 고점 38,000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중 일부는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4만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보험 관련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주 현대해상 우리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수님과 세나의 추천주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고수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계속해서 해리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현대약품이나 관련해서 오성첨단 소재 조금 제가 매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같은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대마 관련해서는 사실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5일선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고 양음양 패턴이죠. 양음양 패턴. 오늘 양봉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오고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 음봉 나오고 양음양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대 하나 뜨면 그 자리 딱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테마나 수급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자리 한 자리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끊어서.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수급을 그냥 잡아서 끌어가면 괜찮아요. 주도 섹터니까 끌어가시면 괜찮은데 요즘에 워낙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하니까 한 자리씩만 여러분들 노리시는 그런 전략. 내일도 이 한 자리를 좀 노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종가 구간 에서 5,150원 오늘 종가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살짝 유지되는 선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 내일 정도에서 오늘 종가 구간에서 2, 3% 정도 여러분들 떠서 시작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 아침에 방송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장대 양봉 한번 뜨면 5,850원에서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대응하시자. 손절 라인은 많이 열어두실 필요 없고 4,86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략주 우리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 5,150원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5,8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1.19% 상승하면서 2,770.6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0.08%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공략주로 현대약품과 오성첨단소재 살펴봤고요. 특히 현대약품은 24.6%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나의 선택으로 K보험 글로벌 시장 확대 중인 현대해상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